봄은 왔건만 아직 봄은 아니로다. 뒤늦은 봄 설경이 환상적인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어서 너무 운치가 있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요. 산세도 너무 좋고. 천안하면 호두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 첫 재배지라네요. 천안이라서 이게 아마 호두나무 같은데 너무 오래된 호두나무들이라서 진짜 영화 속에 막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나무들도 보이고요. 호두는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자란다죠. 그만큼 사람 살기도 좋답니다. 왜 바닥에 왜 호두가 있지? 이 왜 호두가 길에 멀쩡한데? 이거 또 있네. 이게 웬 떡? 아니 호두래? 혹시 힌트인가요? 아, 여기 바구니에서 떨어졌구나. 아, 여기서 떨어졌나 보다. 오늘 찾아가는 집이 저 집? 근데 입구는 하나인데 집은 두 채네요. 아, 어느 집이지? 여기는 동화 속에서 금방 나온 듯한데 여기는 또 세련된 현대집이네요. 두 집 다 개성이 확실한데 오늘의 집은 어디일까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누르는데 이렇게 힘들진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나오시네. 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각자 나오시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웃인가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아마. 예. 부부시죠? 아마도.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전 로망을 찾아 여기에 집을 잃게 된 남편 박종수입니다. 네, 저는 12년 후 그 집 옆에 이제 저의 로망을 찾아 집을 짓게 된 아내 전혜경입니다. 남편은 여기서 주로 생활 공간이 여기가 좀 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새 집에 가서 저의 로망대로 살게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같이 사는 건 맞죠? 부부는 귀촌을 결심하면서 주말에만 지내던 옛집 옆에 새 집을 지은 건데요.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부터 탐구 시작해 볼까요? 밖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꽤나 큰 건물인 줄 알았는데 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진짜 아기자기하고 네. 근데 제가 크게 느낀 이유가 이 비례감이 예. 높아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저희 집 동네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뾰족집이라고 불려요. 맞죠. 네. 그러고 보니 집 면적에 비해 지붕이 가파르네요. 또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고벽돌로 마감을 해서 유럽 시골 마을의 집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남편 지인이 무려 1년간 한 땀 한 땀 지은 거랍니다. I'm still not sure. 그분이 원래 그 건축을 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재밌게 스스로 너무 만족하시면서 네. 오랜 시간 네. 생각하고 지으시고 또 생각하고 지으시고 하시면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으셨어요. 수작업으로 다 만든. 네, 수제품 같은. 수제품 같은. 그게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구 집인지? 글씨죠, 선생님. 한번 글씨죠. 들어가 보시죠. 네. 과연 동화 같은 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부엌과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10평 자그마한 공간. 어쩜 노란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집이 있을까요? 와, 들어와 보니까 바깥에서 봤던 이 동화적인 모습이 왜 이렇게 구현됐는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높고 바닥은 정말 작은데도 7m까지 올라가죠, 저게. 네, 맞아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답답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우, 이 계단 높이 좀 보세요. 개방감을 위해 2층은 방 하나만 만들었다죠. 서울에 살면서 주말에만 찾는 세컨드 하우스이기 때문에 실용성보다는 멋을 추구했답니다. 오, 천장도 특이하다.
또 하나 이 집 지은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이 있는데요. 요 창은 이 격자창인데 요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요거 하기가 아니, 수제입니다. 수제. 예. 맞춤 정장처럼 집 디자인에 맞춰 창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멋진 창 덕분에 애로사항이 하나 있답니다. 예쁜 것은 너무 좋은데 겨울만 되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좀 추웠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좀 반대거든요. 그 여성분들이 그 추위를 감내하면서도 예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예. 이게 그 미니스커트, 겨울에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집이네요. 통화 같은 예쁜 집에 목숨을 걸었던 당시 건축가는 고벽돌뿐이 아니라 목재도 전부 고재를 구해서 직접 짜맞췄답니다. 엄마야, 여기는 잔장에 한옥집 대문을 짜놓으셨네. 이쯤 되면 정말 작품이네요. 집 안에서 본 모습 자체가 진짜 그 수공예품 같아요. 예, 건축이라는 느낌보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덕분에 주말마다 딴 세상으로 여행을 온 듯 신이 났다지요. 은행원으로 늘 숫자에 치여 살던 남편의 해방구였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자랐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추억, 참, 예, 그 추억이 참 갈수록 예,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시 생활이라는 게 안 맞더라고요. 예. 백화점도 못 가요. 백화점에 가면 30분도 못 있어서 이렇게 속이 울렁거린대요. 그런 사람이라서 아 정말 좀 힘든가 보구나 이런 차에. 대자연에 둘러싸인 10평 작은 집. 처음에는 남편의 놀이터였답니다.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몸을 쓰면은 그렇게 개운하고 좋았다죠. 그런데 남편 응원차 어쩔 수 없이 따라왔던 아내가 그만 시골살이의 맛을 알아버렸답니다. 귀천을 결심한 거죠. 12년이 되게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 다음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의 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한 꿈들이 계속 샘처럼 이렇게 솟아났어요. 그게 다 이 공간하고 연결된 꿈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집이 필요했죠. 당신 나이에 참 꿈을 꿀 수 있다는 거는 참 아름다운 거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던 거지. 아내는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었는데요. 손으로 만지는 건 다 좋아한다죠. 여기서 인생 이모작을 위한 갤러리와 공방을 열겠다며 직접 설계까지 했는데요. 아내는 두 집 스타일이 달라야 그 두 집 모두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꿈의 집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해서 바로 동영상으로 남편한테 보내줬더니 네. 당신 뭐랬지? 네. 사실은 이게 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유, 아내의 꿈을 응원하며 시작한 집지기가 어쩌다 고통의 시작이 됐으려나요? 어떤 사연인지 이번에는 새 집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툭 터진 공간이 널찍하게 펼쳐지는데 전시 공간으로 구상 중이랍니다. 그래서 부엌도 탕비실 정도로 작게 꾸몄고요. 홀딩 도어를 달아 마당까지 공간이 이어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창을 좀 유심히 봤는데 이런 글씨가 들어가 있는 창은 이게 뭐 전시장 샘플 창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 이분이 예, 전시 창호거든요. 이 지인이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라 그래서 예, 가져왔는데요. 어머, 아이고, 전시해 놓은 창호 아니랄까봐 설명도 그대로 남겨두셨네. 그런데 돈 좀 아끼려고 가져온 이 창호가 부부 대전의 서막이었다죠. 집에 창호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가져왔으니 창호에 맞춰서 집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 그 창호가 이게 지금 창호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자금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침 좋은 창호로 하니를 가지고는 왔는데 창호 앞에 멋진 이 아치형 문 보이시죠?
아내가 벽돌로 시공하겠다고 해서 2차전이 시작됐는데 이게 다 폴딩도 때문이었답니다. 남편이 저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튼 이 가져온 이 폴딩 창호 이거 열리잖아요. 열렸을 때에 이게 집이 안으로 쏙 이렇게 꽂아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꽂힌 것 같은 느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안 그러셨어요? 오, 창문을 열어놓고 보니 확실히 알겠네요. 실내외를 같은 외장재로 마감을 하니까 공간 분리 효과도 있네요. 아이디어 좋은데 왜 싸우셨을까요? 이게 사실 비용적인 부분으로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게 장당 한 4천 원 정도 조립비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금액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예, 한 1,500 정도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예. 저는 똑같은 재질로 가격적인 좀 마무리를 하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이 페인트만 피어서 연결해서 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디자인 담당 아내와 재정 담당 남편 집 지으며 1000번은 싸웠답니다. 새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시집기 전에 남편하고 너무 달라요. 저만의 의견을 가지고 가고 남편은 제 의견 따라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의견만큼 남편의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건축하면서 알았습니다. 원래 고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건축하면서 본인이 한번 딱 결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기질이 좀 있구나. 은퇴 이후에 마땅한 수입이 없으니 대출까지 막힌 상황. 결국 예산이 부부싸움의 원인이었죠.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는 이 공간을 부부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 덕분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남다르게 좀 발달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하고요, 입하고요. 말하고 손하고. 쉼 없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뭘 만지고 이렇게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작은 공간인데 정말 여기서 할 게 제가 놀아야 될 게 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궁무진한 진짜. 무궁무진해요. 완전. 아내가 미술 선생님이셨으니 말 다 했죠 뭐. 전이 꼭 물감처럼 느껴진다는 아내는 바느질 공예를 시작으로 마을 주민들과 도자기도 굽고 그림도 그리며 이 공간을 마을 문화센터로 키워갈 생각이랍니다. 남편이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했고요. 집사람은 여기서 모든 걸 안에서 좀 혼자 하고 저는 좀 밖에서 좀 자유롭게 좀 다니면서 또 제 생활도 하고 노력하게 살자 그런 또 아내분이 여기 집중할 수 있어야 나의 자유 시간이 많이 생긴다. 그거였어? 그것도 있습니다. 두 분은 옛집은 살림채로 두고 새 집은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할 거라는데요. 이 집은 계단도 참 이쁘다.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고 올라야 하는데요. 먼 데서 온 지인들이 머물거나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살롱으로 꾸밀 예정이랍니다.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이 1층과 2층이 살짝 어긋나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아까 모형 봤을 때는 아래 위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왔었는데 이게 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네. 우리 딸들이 아유 엄마 겨우 1년 동안 고생해서 마을 회관을 지었구만 겨우 이거야? 라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따님들이 비수를 꽂았는데. 미술을 꼽았죠. 저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MZ세대 두 딸 눈에는 네모 반듯한 집은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죠. 고민 끝에 2층을 30도 틀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랬더니 골조부터 모든 공정이 30% 정도 늘어났답니다. 시간은 곧 돈인데 말이죠.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건물이 틀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도 관계도 약간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죠. 힘도 틀어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아이고야. 그래도 덕분에 마을 랜드마크가 됐다지요.
자연스럽게 필로티 공간이 생겨서 비도 피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필요해지면은 남겨진 골조로 증축도 가능하답니다. 집이 틀어지면서 공간 배치도 함께 달라졌는데요. 정말 시공이 만만치 않았겠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거는 살롱으로 사용할 거실. 그리고 한쪽으로 주방이 작게 있는데 아내의 취향에 맞춰 스테인리스로 꾸몄답니다. 근데 어째 방은 안 보이네요? 어? 저희는 공간이 때로는 크고 때로는 좀 작고 때로는 더 작은 공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눈치챘거든요. 아, 그런 의도가 있구나. 그럼 우리 공간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이렇게 하니 방이 생겨나네요. 전시가 있을 때면 방을 없애고 먼 데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방이 생기도록 가변형으로 설계를 했답니다. 아내의 아이디어였다는데 역시 생각이 남다르네요. 그런데 파격적인 건 아이디어만이 아니었다죠? 이거 또 이분이 반대 많이 하셨죠?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가격 따지니까 제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이게 세팅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문값에다가 별도로 이 프레임값 있잖아요. 금속값.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위아래 아귀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공이 쉽지 않았답니다. 또 문이 곧 벽이 되어야 하는 데다 자주 여닫아야 하니 내구성 있는 자재로 시공을 해야 했다죠. 디자인 담당 아내와 재정 담당 남편의 계속된 사랑과 전쟁. 아니 건축과 전쟁. 다행히 부부가 인복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마침 동생이 퇴직해가지고요. 얘기했더나? 이 전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명퇴임을 좀 받은 게 있거든요. 동생이 형 필요하면 갖다 써 그래가지고 그 자금이 없었으면은 잠깐 스톱할 수도 있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 골조 작업은 아내 친정 오빠가 동원됐고요. 내부 목조와 인테리어는 남편 친구가 투입이 됐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마을에 정착한 이웃들이 총 출동을 해서 도왔다네요. 희망단은 65세 이하 동네 마을 청년들 가입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 소속돼 있던 분들이 건설 쪽에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 쪽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시로 와서 자기 일처럼 트럭 갖다가 더 해주고 포크레인 와서 또 땅도 파주고 처형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이 완공이 못 돼. 우리가 나서 도와줘야 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직영공사였던 만큼 부부도 현장 소장 겸 인부로 투입이 되는데요.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아. 은행원일 때는 상상도 못한 경험. 그렇게 1년여 만에 아내의 꿈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아내가 수익 창출할 일만 남은 건가요? 수익을 낼 자신이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너무 큰 소리 치길래 나도 사실 믿지는 않거든요. 믿지는 않는데 그럼 그런 자신감으로 한번 가보자. 사실 그런 의미가 뻥이라도 쳐야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 생각이라면 귀천도 안 했겠죠. 이 작은 마을에 예술 구심점이 목표랍니다. 진짜 어디서 뭐 대관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요즘은 전시도 이런 공간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산골인데도. 아유, 그럼요. 산골인데도. 뭐 전시를 할 수 있죠. 정말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 같고요. 너무 또 부럽습니다.
2층 공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테라스 앞으로 펼쳐진 멋진 풍경. 이제 눈이 녹고 호두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기 시작하면은 별천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별천지 구경하러 만든 테라스가 부부의 마지막 고비. 담벼락 구멍이 안에 성에 차지 않아 허물고 다시 쌓았다네요. 글쎄, 어휴. 아 그러면 이게 진작에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싸놓고 어느 순간 때 보더니 저기 마음에 안 드니 이거 다시 쌓겠다고 하더라고. 너무 미안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그 주변 사람한테 반응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은 예쁘대요. 예쁜데 왜 그 척을 허물고 다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보는 관점이 틀린가 봐요. 지금 물어보면 더 예쁘다. 네, 맞습니다. 예, 하고 싶은 건 해야 됩니다. 자기 집인데. 예. 수십 년 결혼 생활보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집짓기였답니다. 야 봐봐. 쫄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서울에서 큰딸이 내려왔다네요. 아, 여기 안 맞아, 이거 아빠. 여기다 또 따뜻. 어머, 이거 그 비싸다는 롱브릭 타일 아닌가요? 그 비싼 걸 왜 마당에 깔고 계신데요? 이거 그 롱블럭이에요. 저기에서 사용됐던 건데 이 사이즈에 적합하지 않아서 일단 얘는 탈락된 거고 너무 아까워서 이거 생각하고 모아놨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요 저쪽에 그 다시 쌌다 다시 허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겁니다. 그 앙금이 있어요. 아, 정말 오래가지 않아요? 어찌 이질이야. 두 사람 티격태격이 어째 제 눈에는 알콩달콩하게 보일까요? 이렇게 꼭 붙어 다니니 말이에요. 근데 취미가 사실 같지 않았는데 좀 취미가 같아질 수도 있겠다. 흥미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기구를 다루고 또 돌을 다루고 이렇게 해보니 그 또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같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남편을 위해 산골로 들어온 아내와 아내의 꿈을 응원하며 집짓기를 함께한 남편. 이보다 더 든든한 노후 준비가 있을까요? 두 분 삶이 은퇴 후에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